광복 71주년에 녹음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광복을 맞이하던 해에 태어난 사람이 지금 7순을 넘겼다는 것인데 참 곡절 많은 세월이 흘렀네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온다며 희망을 노래했던 사람들이 되찾은 들 어느 곳에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쯤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마땅히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고 마땅히 분노해야 할 것에 분노하며 의식 있는 시민으로 살아가자고 스스로를 다잡고는 하지만 팍팍한 일상 가운데 바쁘고 귀찮다는 핑계로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들이 더 의미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이날만큼은 그렇게 살자고요. 오카모토의 딸, 독재와 유신의 딸이 대통령으로 있는 나라에서 단돈 100억 원에 굴욕적이기까지 한 위안부 협상을 맺은 저들 앞에서 기억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는 건 개, 돼지와 다를 바 없는 일입니다. 사람답게 삽시다. 그럼 무비신의 영화방 방송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무비신의 영화방. 오늘은 특별한 장소 제천에서 들려드립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어느덧 한창 진행 중이고요. 저희는 그 음악영화제의 중심에 있는 그 제천 메가박스 옆에 있는 모텔, 파워로 모텔. 이거 말하면 안 되나? 파모모 모텔에서. PM 모텔에서. 네, PM 모텔에서 하룻밤 자고, 이제 아침에 이제 방 빼기 전에 녹음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는 김기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화백입니다. 네. 안화백이 제천 사람이잖아요. 전 서울 사람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주소지는 서울이고요. 고등학교 때까지 제천에 살다가 상경을 했죠. 네. 학교 때문에. 이게 뭐 제천 사람은 아닌 것 같더라고, 확실히. 이게 말하는 게 약간 제천 잘 모르고. 일단 말투부터 서울말 쓰지 않습니까? 제천 원래 사투리 써요? 약간 강원도 사투리 씁니다. 이게 제천이 충청북도긴 하지만 강원도랑 좀 더 가까워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오시면은 놀라실 겁니다. 왜 동막골에서 썼던 그런 강원도 사투리를 제천 사람들이 쓰지? 라고 하는데 뭐 젊은 애들은 많이 안 써요. 근데 네. 저도 사투리를 멍석 깔아주면 잘 못 쓰는데 친구들 만나면 종종 쓰기도 합니다. 저도 모르게. 네. 저도 이제 막 이번에 휴가 일주일 내가지고 이제 오토바이로 막 전국을 다니고 있는데 제천의 위치가 제가 머릿속에서 그린 것과는 상당히 다르더라고. 어떤 머릿속에서 어떤 걸 그리셨는데? 저 이제 제천 할 때 천자가 붙잖아요. 예, 주변에 커다란 물이 있다. 물론 물이 있긴 했는데 저는 약간 바다 쪽을 생각했어요. 대천 해수욕장처럼. 아니, 충북은 내륙이라는 그런 기본적인 상식을 여기서 모르고 있었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수영복도 준비해 왔는데 네, 근데 위치가 약간 강원도와 또 이제 뭐 전라도와 충청도 또 경상도까지 지역들의 중심에 있는 듯한 네, 교통의 요지더라고요. 그래서 각지에서 여행자들이 와 있는. 그렇게 이제 교통의 요지라 하면 과거에 굉장히 철도로 모든 것들이 운송될 때 철도의 중심지. 그래서 여기 시멘트도 많이 나고요. 여기 그렇더라. 예. 시멘트 회사 이들 있더라. 그래서 과거에 시멘트가 잘 나갈 때는 시멘트 회사 다니는 게 짱이었습니다. 그런 뜻이었구나. 이 시멘트 환경이 엄청 안 좋다 그러던데. 석회가루 날리고. 그렇죠. 폐기물 가루 날리고. 언론들이 항상 얘기하는 모 인터넷 언론에서 그 주변에 얼마나 석회가루가 날리는지를 집중 취재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건희 씨를 취재했던 그 매체에서. 네.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천 외곽에 있어가지고 시내에 사는 사람 잘 모르는데 그 주민들은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몰랐는데. 네. 이 시멘트 자체가 약간 폐기물들 태워가지고 그 원료를 만든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원료값을 아끼기 위해서 폐기물을 태운다기보다는 네네. 국가적으로
그 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해서 그걸 태운다라는 얘기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아, 엄청 치열하게 취재를 해가지고 그 책도 여러 권 내고 하셨을 겁니다. 네네네. 네. 근데 여기는 왜 그 시멘트 회사가 들어와 있냐 하면 그 원자재, 그러니까 그 석회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제 넘어오면서 보셨잖아요. 그 뭘- 산이 깎여 있는 거 다. 아, 네네. 그런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그런 걸 그런 폐기물을 취급한다거나 하는지는 뭐 확신할 수는 없지만 아니지 않을까. 네, 역시 시민으로서의 마음이 살아있군요. 시민으로서 마음이라보다는 그 고향에 대한 애향심 같은 거죠. 네, 제천. 저희가 이제 제천 국제 음악영화제에 와가지고 밤에 이제 저녁에 하는 공연들을 봤는데 네네. 제천 국제 음악영화제가 지금 메가박스 극장이 하나 있잖아요. 그쵸. 제천 시내에 메가박스가 있고 그리고 제천 근처에 의림지랑 청풍호반이라고 하는 커다란 저수지와 호수가 있어요. 예예예. 맞나요? 저수지와 호수? 호수라고 호수죠. 그러니까 의림지는 저수지가 맞습니다. 그죠. 의림지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역사를 얘기하면서 뭐 사만시대부터 그게 있었다고 하는데 아니라는 의견도 있고요. 네. 뭐 알게 뭡니까? 느끼고 그냥 그렇죠. 하는 거지. 그렇게 전설들은 이렇게 더 씌워지는 거고 추가되는 거죠. 네, 관광지에서도 약간 조작하는 측면도 있어요. 네, 그리고 청풍호는 전두환 때 네. 아마 박정희 때부터 공사를 시작했을 텐데 충주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시 빨갱이야. 전 대통령 안 붙여, 그쪽에는. 아니죠. 이게 완성했을 때가 네. 전두환 대통령일 때일 거예요, 아마. 네네. 그래서 거기가 댐으로 막히면서 그 뒤쪽이 수몰이 됐어요. 그래서 호수가 생기죠. 엄청 거대한 호수가. 근데 충주에서는 충주호라 부르고 제천에서는 청풍호라 부릅니다. 아, 그래요? 지금도 이름이 네. 달라요? 공식적인 이름은 충주호일 거예요, 아마. 아. 근데 야, 충주댐으로 막았으니까 충주호지. 제천은 야, 여기 위치가 청풍이니까 청풍호지. 라고 싸우고 있거든요. 야, 존심이 걸려있구나. 그렇죠. 그럼 공식 명칭은 지금까지는 충주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아마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 쪽에서는 좀 이의를 제기하고 이런 행사에서도 굉장히 그 청풍이라는 브랜드를 많이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에 이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이게 엄청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죠. 이게 일단은 제 생각에는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젊은 애들은 당연히 제천? 제천 영화제? 거기 청풍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죠. 제가 그렇습니다. 아, 네. 젊지 않잖아요. 젊어요. 청춘이란 걸 느꼈어요, 이번 여행에서. 아, 예, 그렇죠. 예. 청춘처럼 열심히 이제 일주일 동안 다니시다가 네. 굉장히 피곤하셔서 어제 코를 대차게 걸면서 주무시더라고요. 몸이 안 따라주는 거죠. 네. 마음만큼은 청춘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청풍호에서 어제 열린 원썸머 나잇이라는 행사가 있어요. 네네. 원썸머 나잇이라는 행사. 이게 사실상 영화제가 이제 계속 영화를 상영을 하잖아요. 극장들에서. 극장에서도 하고 마을회관 주민센터 이렇게 곳곳에서 하는데 보통 전주국제영화제 같은 데 가면은 아니면 부산이나 이런 데 가면은 네. 뭐 영화의 거리가 있다거나 네네네. 아니면 극장들이 몇 개가 나눠져 있고 대학교나 뭐 이런 곳들에서 동시 상영을 계속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되게 특이한 게 나름 제천국제영화제인데 극장 메가박스 하나에서 관 한 두세 개 정도에서 그냥 계속 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밤에 그냥 하는 행사가 제가 볼 땐 주인 것처럼 느껴져요. 다른 극장이 없더라고요. 그게 아마 저쪽에 올라가다 보면 의림지, 그러니까 제천 시내란 단어 여러분 쓰시죠? 서울 사람들 잘 모르더라고요. 시내랑 의림지 사이에 미디어 센터가 있어요. 네. 언제 생겼는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도 상영을 하고 뭐 문화회관이라는 그 문화공간이 있는데 공연을 하고 거기서도 상영해요. 근데 메인은 그 메가박스죠. 네. 거기서만 거의 영화를 사람들 보고. 네. 네, 뭐 궁금해서 물어본 거 아니에요? 아, 네. 이게 끝인 줄 모르게 확 끝내버리네. 제 특기입니다. 네. 이게 지금 메가박스에서 하고 양쪽에서 이제 의림지와 청풍호반에서 공연을 하는데 의림지 청풍호반에서 저녁에 하는 행사들이 있어요. 원썸머 나잇이라고 이름이 붙은 의림지에서는 7시부터 저녁 7시부터 그리고 청풍호반에서는 저녁 8시부터 한 2시간 3시간 이렇게 하는 공연인 것 같아요. 그 공연에 보통 야외 상영으로 영화 한 편을 딱 보여주고 그 다음에 어제 우리가 봤던 영화 같은 경우에는 무성 영화
네. 채플린 시대에 활약했던 해롤드 로이드라는 역시 무성영화 코믹 배우가 나와서 희극 배우가 나와서 공연하는 영화가 나오고 무성영화다 보니까 이게 피아노 음악곡이 계속 씌워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실제 미국에서 공수해온 모셔온 피아니스트 분이 쳐주는 네, 그런 공연이 열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루브 나잇이라고 해가지고 그 원서머 나잇은 매일 이제 공연의 색깔이 다른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루브 나잇이었죠. 네. 그래서 약간 그루브가 뭡니까? 저 뭔지 그루브가 뭘까요? 약간 레게 음악도 나오고 그다음 DJ도 이제 나오고 에픽하이 공연 마지막에 힙합. 네, 약간 네. 힙합 느낌의 그런 공연으로 펼쳐졌는데 데이트하기에 상당히 좋겠더라고요. 제가 볼 땐 제천 그렇죠. 음악영화제의 상징이지 않을까 저녁 공연이. 저는 사실 처음 가봅니다. 저녁 공연을. 영화제 자체를 참가한 게 두 번째인데요. 원래 시민들이 그렇죠. 예. 접근성이 좀 용이하지 않은데, 뭐 그런 것만 제대로 차나 뭐 그런 것만 있다면, 뭐 부담 없이 가서 즐기다 올 수 있는, 진짜 한여름밤의 축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괜찮은데, 네. 근데 이제 내용이 괜찮아야 괜찮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제는 영화 굉장히 좋았고, 공연도 굉장히 일부 좋았고, 뭐 약간 덥긴 했지만 날씨도 굉장히 선선했죠? 좀? 네, 그 정도면 괜찮았죠. 네, 그리고 이거 좀 사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굉장히 어제 감동한 게 중간에 너무 화장실 가고 싶어서 화장실 네. 갔어요. 이제 컨테이너 해가지고 화장실 만들어놨는데 서늘한 거예요. 선이요? 서늘하다고. 아, 서늘하다고? 네, 에어컨을 틀더라고요. 화장실 네. 안에서. 저는 그런 행사를 처음 봤어요. 어. 보통 왜 푹푹 찌는 그 이상한 냄새가 나는 그런 화장실을 쓰다가 네. 간이 화장실인데 에어컨이 나오네. 근데 화장실이라는 공간이 오래 머물고 싶지 않은 공간이니까 시원하다고 거기 오래 있을 것 같진 않고 네. 쾌적하게 이렇게 일을 보고 나와서 영화나 다른 뭐 공연보다 이게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다. 아, 우리 방금 서두부터 근데 왜 일본 얘기를 하는 거야? 일본? 일본 일을 본 얘기를 왜 하냐고요? 지금 분위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모텔 분위기가? 예, 여기 모텔도 저희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상당히 이게 마음에 드는 게 이게 시나 아니면은 이런 주최 측에서 상당히 이 영화제를 잘 관리해야겠다, 잘 키워야겠다 이런 마음이 되게 큰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성수기에 열리는 또 음악영화제 기간에는 이게 부르는 게 값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모텔 같은 경우에도 가격을 딱 4만 원.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우리가 찜질방 갈 것까지 각오하고 있었는데. 뭐 두당 2만 원이니까. 네. 게다가 이불까지 추가로 이렇게 주시고. 네. 평소 그 바닥에서 자기를 즐겨하는 저는 이제 바닥에서 이불을 깔고 잤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엄청 큰 침대, 커플용 있는 것 같은데 그 위에서 혼자 자고 좋았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또 주변 음식점이나 뭐 이런 것들도 가격대를 상당히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상당히 와볼 만한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에 그 극장 얘기 잠깐 했잖아요. 예. 네, 메가박스 한 곳뿐이다. 아무래도 시잖아요. 제천시. 그렇죠. 시에 메가박스 뭐 이런 복합 상영관이 한 곳뿐이다. 이게 저는 약간 이상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 시라는 단어가 네. 제가 정확히 기준은 모르겠어요. 인구 몇만 명 이상이 시인지는 모르겠는데 제천 인구가 아마 12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12만. 예. 그리고 그 옆에 바로 충주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가 한 3, 40만? 그리고 그 옆에 또 청주가 있는데 거기는 50만, 60만일 거예요. 청주가 제일 큰 도시예요. 근데 청주도 영화관이 꽤 많이 있고 충주도 아마 2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제천은 멀티플렉스 하나 있으면 딱 맞습니다. 아, 딱 맞습니까? 네. 네. 근데 그 전에 영화관들이 몇 개 있었다면서요? 예, 단관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른 지방도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어릴 때 단관이 3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 큰 극장이 명보극장이라고. 명보극장? 네. 서울에도 있었는데. 그게 유명했죠. 다 비슷한 제목으로 다 짓나 보네요. 네, 체인일 수도 있고. 체인은 아닌 것 같고. 네. 예, 명보극장, 중앙극장, 그리고 되게 작은 극장이 하나 또 있었어요. 그러다가 되게 작은 극장이 하나 망하고 TTC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멀티플렉스가 생기기 전에 또 다른 새로운 단관이 하나 생겼어요. 네. 그래서 3인 체제 뭐라고 그래야 되나? 네, 뭐 삼두마차. 삼두마차로 네. 가다가 멀티플렉스가 생긴 거예요. 네. 그 새로 생긴 그 단관 바로 옆에.
그 근처에 그게 있었어요. 네. TTC라고 정확한 그 약자의 플레임은 모르겠는데 충주에 제천 옆에 충주가 있는데요. 충주에서도 멀티플렉스를 만들었는데 그 TTC였는데 거기 사장이 제천에다가 멀티플렉스를 낸 거죠. 그게 네. 아마 제가 고1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1 때가 몇 년도죠? 그쪽이 고1 때 뭐 2003년, 4년 2004년이에요. 네. 2003년이나 4년쯤에 생겨서 사람들이 굉장히 멀티플렉스를 많이 갖고 그러다 보니까 단관들이 세 개 남아있던 단관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겠죠. 그리고 그러다가 한 2년 전인가 메가박스로 바뀌었더라고요. TTC를 인수했구나. 예. 근데 영화제 자체는 TTC일 때부터 시작을 했죠. 12회니까. 네. 예. 근데 어릴 때 추억들은 되게 많죠. 그 단관들이 되게 오래돼서 막 쥐 나오고, 아, 예. 좌석도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지정 좌석이. 그리고 예전에 영화를 보러 가서 뭘 잃어버린 것 같아서 다음 연속 상영 이런 것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영화 보기 싫었는데 보고 나서 불 켜진 다음에 이렇게 물건을 찾았던 기억도 나고. 그리고 인터넷 여러분 한번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프로 네티즌들은 보셨을 수가 있어요. 조금 오래된 컨텐츠인데 극장 간판 네. 직접 그리던 데였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막 그리면은 근데 사실 안 닮았거든요. 네. 근데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뭐 안 닮은 극장 간판 이런 거 찾아보면 나오는데 거기 대부분 다 제천. 아, 그 정도예요? 예. 제가 봤던 것들. 아, 여기 화공이 한 분 계셨구나. 아, 예. 근데 그분들 다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한테는 뭐 되게 소중한 추억인데, 이 멀티플렉스로 바뀌면서 다 이렇게 잊혀진 기억들. 네, 제천 극장의 역사였습니다. 대부분의 이 작은 도시들이나 이런 곳들이 이런 식의 흐름을 밟아왔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겠죠. 아무래도 멀티플렉스라는 게 생긴 지 꽤 됐지만, 이렇게 지역까지 멀리 퍼진 지가 많이 안 되지 않았을까. 네, 이 수요에 맞게 단관들이 하나 둘 생겨서 이제 서로 경쟁하다가 멀티플렉스라는 똑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좀 더 훨씬 크고 깨끗하고 쾌적하고 그리고 또 선진문물에 가까운 여러 가지 시스템을 그렇죠.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중간에 딱 서버리고 그럼 단관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그 멀티플렉스로 이제 사람들이 극장을 보러 가는 영화를 보러 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튼 그 메가박스 제천의 하나뿐인 메가박스에서 상당히 절찬리에 지금 상영이 되고 있어요. 아, 그렇죠. 네. 보통 제가 오늘 영화를 검색을 해보니까 제천 메가박스 검색해보니까 그 손예진 주연의 지금 공주 덕혜옹주와 터널만 한 관에서 쭉 처음부터 끝까지 상영을 하고 나머지 관들은 아마 이게 8개관인가 9개관 될 거예요. 다 영화제 영화를 상영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상영을 하고. 근데 이게 좀 안타까운 건 영화제 분위기가 잘 안 나요. 다른데 그죠. 아까 김 기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부산이나 전주 이런 데서는 뭐 영화의 거리나 다양한 행사나 그런 것들 진행하고 퍼포먼스 하는데 제천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그죠. 예. 극장 바로 앞에서 이렇게 좀 극장 바로 앞에서도 하고 저기 좀 이렇게 중앙시장이라고 시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도 공연을 하고 여기저기서 하는데 도시 전체에서 그런 들썩이는 느낌은 안 나요, 사실. 네. 네. 사실 이게 그 도시 전체를 들썩이게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오지도 않아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오는 목적 자체가 워낙 그 제천 하면은 청풍호반과 의림제에서 열리는 그 저녁 공연을 보아야 된다. 그 느낌이 강해서 사람들이 막 해지고 좀 뜨거울 때니까 네네. 저녁 때나 이제 그쪽을 차몰고 가는 거거든요. 그럼 도심에서 그런 게 있기가 힘들죠. 도심이라고 하긴 좀 그렇다. 시내에서. 도심이죠. 도심. 네. 건물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라고 하면은 이 제천시에서는 상당히 그걸 강조하는 것 같아요. 영화와 음악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사다. 근데 이게 낮에 와서 이렇게 메가박스에서 공연을 보면 그 느낌은 잘 안 살아요. 일단 영화 속에서 음악과 함께하는 영화다라고 할 만한 영화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뭐 존 카니 감독 영화 정도 몇 편, 원스나 뭐 옛날에 뭐 그런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싱스트리트나 네네. 그런 영화는 그럴지 몰라도 대부분의 영화에서는 영화와 음악이 함께한다 이런 영화들 찾기 힘들거든요. 아. 음악가의 일생 혹은 음악 관련 다큐멘터리 뭐 이 정도가 다겠죠. 근데 음악 관련 다큐멘터리를 보면 이제 주무시기 쉽상입니다, 진짜. 제가 얼마 전에 보고 왔거든요.
뭘 보셨나요? 펑크 뮤직과 동일본 대지진이라는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요. 흥미롭고. 하는데 극장에 이제 한 10명 정도 들어가셔가지고 네. 다 꿀잠 주무시고 관객과의 대화가 또 있었어요. 그 감독과의 대화. 근데 시작하는데 다 나왔습니다, 진짜. 아무도 안 남았어. 되게 그 일본 분이 직접 감독이 오셨는데 어떡해. 나라도 남을까 하는데 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영화가. 그 저도 나왔던. 왜 이렇게 재미없게 만들었냐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무튼 되게 민망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객석도 꽉 차지 않았는데 네. 한 10분 남짓 보셨는데 그걸 다 나와버리니까 확실히 이렇게 낮 공연들은 아직은 좀 낮 영화들. 낮 영화들은 좀 그래요? 그렇구나 하는 부분들이 저는 있었어요. 제가 2번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네. 요번 말고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그냥 제천에 내려왔는데 할 네. 일이 없어서 마침 영화제길래 영화를 보러 왔어요. 그때 제가 봤던 게 단편 모음을 봤었는데 단편 모음하고 일본 영화 2개 봤는데 둘 다 음악에 관한 영화였어요. 네. 일본 영화는 어떤 그 남자애가 그 기타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자기 기타를 취미로 배우면서 이렇게 좀 성장해 나가는 코믹 영화 같은 거였어요. 네. 그리고 그 단편들은 음악을 다루는, 그러니까 주인공들이 음악을 하거나 어쨌든 음악과 다 관련된 영화였고, 네. 그리고 저는 기억에 남는 게 그 단편 영화 중에서 그 가수 소희 씨가 나오는 영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하현우가 주연을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국카스테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찌질한 남자를 연기를 해요. 노래를 부르면서 여자에게 고백을 하고 뭐 그러는데, 그때 이제 관객과의 대화도 있어서 그분들이 쫙 나와가지고 네. 대화를 했었죠. 근데 하현우 씨가 굉장히 그 자신감 넘치는, 굉장히 본인이 잘생겼고 노래도 잘하고 뭐 그런 거 되게 뻔뻔하게 얘기해서 되게 뜨악했던 경험이 있는데 요즘 들어 보면은 그럴만하다. 네. 진짜 음악대왕 프로 하나가 살렸죠. 그렇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천국제영화제 이제 어제 우리가 봤던 영화 그리고 어제 봤던 공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봐야 하는데 네네. 우리가 청풍호반까지 한 30분 정도 걸렸나요? 30분에서 40분 사이 걸렸던 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차를 타고 한 30분 정도 가가지고 거기서 내려서 이제 공연장으로 가는데 네. 그 앞에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상당히 이색적인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렇죠. 네, 일종의 푸드코트라고 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푸드 트럭으로 구성된 푸드 코트. 네, 푸드트럭 6대 정도, 7대 이렇게 한 8대 정도 있었던 것 8대? 같아요. 네. 한 짝을 내가 소외시켰네. 그렇죠. 그쪽은 좀 소외돼 있었어요. 좀 안타까웠습니다. 네, 지금 어둠의 모습들이 있었어. 그래서 8대 정도 초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쫙 거리를 만들어 놓고 한쪽에서는 기념품도 팔고 네네. 그리고 중간에서는 이제 그 분들 있잖아요. 녹색 티 입으신 분들. 예, 만나팀. 네, 만나팀. 네. 공연팀들이 막 와서 이벤트를 했죠. 네, 행사들 진행하고 그렇게 해서 상당히 왁자지껄하고 멋진 이런 영화제 같은 분위기가 열려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저희 푸드트럭을 한 2개 정도 골라서 네. 음식을 사 먹고 또 물어봤죠. 어디서 오셨냐? 그렇죠. 네, 이 많은 게 제천에서 있었을 리가 없다라고 확신하는 제천 시민 덕분에 그렇지. 제천에 이게 있을 리가 없습니다. 난 제천에 있는 줄 알았어. 아닙니다. 네, 제천 시민이 완고하게 이런 건 제천에 원래 있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물어봤더니 수원에서 오고 뭐 전국에서 왔다고. 그쵸. 요걸, 그래서 저는 이게 어디서 왔을까 고민도 됐지만, 과연 연락체계가 이렇게 연락체계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어디 요청을 하면 사람들에게 연락이 가고, 근데 제천시에서 직접 뭐 발 벗고 나서서 하나하나씩 섭외를 했을 리가 없잖아요. 왜 없다고 생각해요? 없습니다. 제가 뭐 회사 선배가 하는 말처럼 공무원은 땡땡 해야 돼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땡땡이란 말은 쓰지 않겠는데, 아무튼 뭐 사실 상상이 안 가잖아요. 네. 뭐 어디가 유명하대 한번 검색을 해서 막 찾아가지고 거기 직접 가서 오실 수 있나요?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뭔가 이게 지자체 사이에 뭔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 중간에 에이전시가 있거나 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김 기사께서 역시 다방면의 지식이 풍부한 김 기사께서 해답이라기보다는 답을 이렇게 좀 제시를 하시더라고요. 네, 한국 푸드트럭 협회가 있습니다. 푸드트럭 처음 협회에 공식으로 등록된 차량이 한 100몇 대 될 거예요. 그거밖에 안 돼요? 100대 초반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에만 해도 막 정말 많은 푸드트럭들이 있고, 푸드트럭과 노점이 사실 구분이 안 가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노점도 차에서 하는데 이게 차에서 하는 노점 같은 경우에는 구분이 안 가요. 하지만 이 푸드트럭 협회 같은 건 뭐냐면, 푸드트럭을 이제 2014년에 우리 이제 각하께서 네. 각하께 지시로 이제 청년들의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이제 합법화 시켜야 한다, 이렇게 지시를 내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민 1호 사업인데 푸드트럭을 하려면은 이제 개조 비용이나 이런 게 식품위생법에 좀 맞게 또 가스나 이런 거 활용할 때 안전상의 그런 규정에 맞게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거 규정을 다 지키면서 개조를 하려면 이제 돈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아무래도. 거의 1,000만 원 이상은 그냥 깨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차값은 차값이고 네. 추가로 그런 거 설비를 구비하는데 그죠. 10만 원 이상. 그렇게 깨져버리는데 그 돈을 이제 가게 낼 돈도 없고 사업할 돈도 없어서 푸드트럭을 하겠다는 청년들이 부담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또 만들기가 어렵고 또 푸드트럭을 만들었다고 해서 네. 아무 데서나 내가 이제 막 발 달렸다고 해서 가서 영업을 해버리면 반대할 세력이 양쪽에서 있습니다. 위에서는 네. 상가를 가진 상인들이 반대를 하고 아, 아래에서는 노점상들이 네. 반대를 합니다. 전노련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엄청 세죠. 예. 네. 그래서 양쪽에서 이렇게 치이기 때문에 푸드트럭들이 영업을 할 데가 없어요. 국가 사업인데도. 그러게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이런 행사, 합법화된 행사가 있을 때 한 이렇게 10대 내외로 이렇게 계약을 해서 거기에 와서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아, 그 주체가 이제 연계를 해주는 게 그런 연맹이 되는 거고 협회가 되는 거고요. 근데 또 협회가 이런 이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당연하죠. 왜냐면 거기 가면 장사가 엄청 잘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 이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개조를 이런 말을 하면 좀 이렇게 명예훼손이 또 들어올 수가 있겠네요. 약간 이렇게 그쪽에 또 여러 가지 관리를 해주는데 개조를 이제 거기서 해야 연계된 곳에서 해야 가입이 좀 용이하다고 하는 아니 그 굉장히 네.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선정된 업체일 수도 있죠. 네, 뭐 합법적으로 이제 그럼요. 기준을 다 충족한 차량만을 가입을 받아주시는 곳이죠.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합법이 중요하죠. 네, 그곳에 가입되지 않은 분들은 거의 노점화 생활을, 노점 푸드트럭 생활을 하시고 불법으로 합법으로 등록되신 분들이 이렇게 연락을 받아서 네, 아.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근데 주종이 되게 중요해요. 그쵸. 네, 저희가 먹었던 것들이 보통 사람들이 많이 줄을 서서 먹었던 음식들이었고요. 그죠. 우리가 안 팔린 것 좀 팔아줬어야 되는데 아 근데 모험을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요? 예. 우리가 닭강정하고 그 다음에 뉴욕 핫도그. 뉴욕 핫도그 먹었는데 그렇죠. 다른 메뉴로 뭐 닭꼬치, 뭐 스테이크, 문어꼬치, 예. 그리고 그 팟타이? 예, 팟타이 있고 예.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 선점은 되게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 게 아, 맞아, 좀 맞아. 인기 있는 것들이 입구 쪽에 몰려 있었고 예. 인기 없는 것들이 구석에 좀 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좀 반대였으면 어땠을까? 그러게요. 예, 거리가 좀 넓어지는 느낌이 났을 텐데 예. 두 개는 완전히 진짜 녹아났죠. 예, 완전히 녹았고 나머지 두 개는 완전히 팔이 날리고 예. 좀 안타까웠습니다. 예, 저도 그게 상당히 안타까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리 자체는 성황리였다. 되게 네. 장사도 잘 되고 분위기도 진짜 젊음의 거리. 그 매표 하는 데를 표를 티켓팅 하는 데를 그 가운데 가운데 그죠. 놨었어요. 네. 그래서 그 자연스럽게 이렇게 어울릴 수 있고 오며 가며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됐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예쁘고 진짜 이건 개조를 엄청 돈 많이 들여서 했겠다 싶은 네네. 그런 예쁜 푸드트럭들이 그 거리 자체의 분위기를 띄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벤트도 참여를 해가지고 아 그렇죠. 네, 그 커널 스파콘인가요? 커널스 팝콘하고 생각과자. 생각과자. 네, 탔죠. 우리가 그 전에 이제 메가박스 앞에서 열렸던 OX 퀴즈와 댄스 타임 뭐 이런 거 다 참여했었거든요. 네네네. 신발 주고 기타 주고 한다고 해가지고. 가방 주고 15만 원 상당의 가방을 준다고. 네, 60만 원 상당의 기타도 기타. 주고. 근데 우리가 가위바위보 거기서는 뭐 1라운드, 2라운드에서 나란히 탈락하고 OX에서도 1라운드, 2라운드에서 나란히 탈락하면서 좀 쿨하게 네, 탈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늙었구나. 이벤트는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여기서는 이제 청풍호반 앞에서는 됐어요, 이벤트가. 네, 그렇죠. 모두가 다 되는 것 같긴 했지만. 대부분 예. 됐죠. 어쨌든 우리가 돼가지고 그 과자, 이거 과자도 좋다 하고 가고 있는데 입구에서 바로 뺏겼습니다. 음식물은 반입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시스템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분노했죠. 그래서 예, 제천 아니, 시민이 분노하더라고. 그럼 이벤트를 왜 한 거냐? 저 도대체 왜 준 거냐? 바로 앞에서 줘가지고 여기서 먹고 들어갈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요. 예. 하지만 저희는 문화 시민이기 때문에 네. 곧 수긍을 하고 끝까지 구시렁거리면서 네. 근데 우리가 구시렁거린 게 상당히 기억에 남았나봐요. 저 나갈 때 다 끝나고 나가는데 저희가 놔뒀던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겁니다. 네. 뭐네 신기하다. 저희는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나가는데 그걸 들고 나가는데 굳이 관리하시는 분이 저희를 쫓아오더니 아 저희가 뭐라 그랬죠? 저희가 진짜 치열하게 지켰다고 아, 이런 네, 식으로 그쵸, 그쵸. 말을 했어요. 우리가 좀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좀 앞에서 좀 약간 했구나. 들어갈지 좀 했구나. 왜 나눠줬냐. 그러니까 이럴 거면.
좀 어이가 없긴 했어요. 근데 또 이해 가는 지점이 이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음식물 반입은 금지입니다라고 크게 공표를 해버리면 네. 그럼 다 그 음식물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죠. 가방으로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뭐 주최 측에서는 어쩔 수 없는 시스템이었다. 굉장히 효과적인 그들 네. 입장에서는. 네, 이게 그냥 바로 다 뺏는 거죠. 저하고. 그때 이게 좀 기억에 남는 게 이제 뺏기고 들어가면서 우리 제천 시민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가방에 넣을 걸. 제가 그때 제천 시민님의 그 간절한 말씀을 듣고 이거 진짜 먹고 싶었구나. 아니 그렇다기보다 저는 그 통제를 한다는 걸 알았어요. 네. 그 입구가 푸드코트 입구랑 가까워서 푸드코트 푸드트럭 그쪽에 들어가는데 뚜껑 달린 음료수 제외하고 모든 음식과 음료는 반입 금지입니다 말을 들었죠. 네. 그래서 그렇구나 했는데 저 팝콘과 저 생각과자는 우리가 이벤트를 해서 받은 네. 거니까 괜찮겠구나. 음.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가방에 넣을까 말까 고민을 살짝 했죠. 네. 그냥 가자. 그래서 또 웃긴 게 티켓을 받아주는 분들이 앞에 나와서 받아줘요, 티켓을. 네. 그분들은 아무 말 안 해요. 티켓을 받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네. 잡아요. 진짜 이거 함정수사야. 왜 그 교통 그 단속하시는 분들이 네네. 언덕 위에서 이제 언덕 넘기 전에 안 보이잖아요. 그쵸, 언덕 그쵸. 넘어가. 근데 여기서 살짝 신호 위반을 하거나 뭐 속도나 음주 이런 거 하셨었던 분들이 살짝 언덕 넘어가면 바로 걸리거든요. 저 중간에 못 도망가게. 네. 그런 것들 딱 그 생각 나더라고요. 뭐 필요해서 했으니까 뭐. 네. 저는 문화시민으로서 아주 준법 정신이 투철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까? 네. 아무튼 우리가 청풍호반 딱 들어가가지고 공연을 봤어요. 영화 먼저 단편 영화 하나 딱 보고. 단편 영화는 아니죠. 단편 영화 아니구나. 예, 한 무성 시간 영화. 넘었으니까. 예. 꿀잠 자셨는데 시간을 또 기억하시네요. 제가 시작하기 전에 러닝타임을 확인하고. 그냥 무성 영화를 잠자는 시간으로 활용하시던데. 한 절반 정도 자지 않았나요, 제가? 네. 사실 너무 피곤해가지고, 제가 어제 급 내려와서 굉장히 그 고단한 시간들을 고단하지만 즐겁고 즐겁지만 고단한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딱 앉았는데 재밌게 보고 싶어요. 네. 그리고 녹음도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막 버텼죠, 계속. 그러다가 잤는데 아예 그냥 처음부터 잘 걸 그랬어요. 근데 저희가 약간 피곤할만 했어요. 왜냐면은 전날 이제 단양에서도 뭐 네네. 엄청 재밌는 시간, 계곡도 가고 막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그렇죠. 이제 또 이거 공연 보겠다고 열심히 또 간 거기 때문에 예, 졸릴만 맞습니다.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딱 들어갔더니 뭐랄까 그게 한 경찰 추상으로 한 5,000석, 주최층 추상으로 한 3만석 정도 돼 보이는 심의 전문가시라. 네, 그 어마어마한 관객석이 그런 펼쳐져 것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들어갔을 때는 한 70%는 차 있던.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참 뒤에서 봤죠. 네, 그 커다란 이 모니터를 통해서 보면은 전혀 공연을 보는데 지장이 없지만 맞습니다. 무대를 보면 좀 잘 안 보이는 네. 그런 자리에서 봤는데 오히려 좋았어요. 앞에서 환호하는 모습들도 보고 약간 선선한 느낌도 보고 네, 좋았습니다. 거기서 영화를 봤는데 영화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다 기억나죠. 네. 안 본 거 빼고. 안 본 거 빼고 다 네. 기억나요? 영화의 이제 주인공이 해럴드 램이라는 친구입니다. 해럴드 램이라는 이제 젊은 친구가 대학에 입학을 해요. 네, 테이트 대학이라는 미국의 어떤 대학을 입학을 하는데 네. 입학하기 전에 어떤 영화 한 편을 본 거죠. 잘못 본 거예요. 대학의 영웅이라는. 네, 대학의 영웅이라는 제목도 노골적이죠. 그쵸. 그래가지고 어디서 뭐 미식축구하고 막 이런 얘기인데 그걸 보고 막 미식축구의 응원, 대학의 응원 문화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연고전 한다거나 네네네. 그런 거 할 때. 막 그런 거에 대한 상당한 열정을 이제 보이고 기대를 또 갖고 그쵸. 대학 생활의 로망을 가진 채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갈 때 약간 그 영화 속에서 나오는 말도 안 되는 과장된 것들을 다 받아들여서 가요. 뭐 악수를 하기 전에 무슨 댄스를 추고 악수를 한다는 거. 예, 매번 그렇게 춤을 추고 악수를 해야 된다거나. 근데 웃긴 게 네. 부모님이 걱정하잖아요. 그죠, 그죠. 내가 그거 진지하게 하면 사람 놀림감이 될 텐데 어떡하죠? 막 부부끼리 얘기하면서. 그죠. 뭐 턱주가리가 날아갈 텐데 성취 못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아버지가 말씀하시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옛날에 이 영화 보고 막 20년대에는 엄청 웃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 주인공이 테이크 대학에 그렇게 가면서 어떤 여성 한 명을 퍼즐을 같이 풀다가 알게 됩니다. 네, 어떤 기차에서 그 퍼즐을 같이 풀다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기차에서 내려서 어떤 우여곡절에 휘말리면서 재정 환경의 어려움에 또 처하게 되죠. 학장님한테도 뭐 여러 가지 뭐 재밌는 이벤트가 발생하고 운이 좀 재수가 없게 약간 웃음거리에 또 네. 휘말리게 되고 그러면서
돈이 다 쓰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가난한 좀 애들이 먹는 그런 허름한 하숙방에 가요. 주당 3달러. 예, 근데 그 하숙방의 모습을 이제 보신 이제 한국의 그 관객들은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야, 우리는 진짜 저 시대에 저 허름한 데보다 훨씬 못한 데 살고 있구나. 이미 굉장히 넓었고요. 네. 제가 그 부분은 기억이 납니다. 거기는 앉았거든요. 네. 거기부터 졸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넓고 우리가 보통 미국 영화나 그런 데 보면은 그냥 이렇게 넓게 가운데 소파도 있고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 되게 넓어 보이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원룸보다 큰 그런 공간이어서 저도 3달러에 저런 데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그때 뭐 달러같이 있다고 해도 지금으로 따지면 뭐 3달러면 3,000원이고 그때 네. 비싸봐야 얼마 했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한 달에 3달러라니 주당 3달러구나. 네, 아무튼 그런데 살면서 마침 그곳에 이제 운영하시는 분 따님인 같이 네. 기차 타고 온 그 이쁜 그분이 여성분. 그분이에요? 네, 아, 그 여성분과 썸씽이 이제 계속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한 줄기로는 대학 속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자신이 원래 가졌던 기대와 현실의 괴리가 계속 벌어지는데 자신이 그 현실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계속 펼쳐져요. 자기는 대학에서 점점 인기를 얻으면서 미식축구부도 들어가서 이제 막 주장이 되고 막 이런 주장이 됩니까? 아니 안 되죠. 근데 주장이 되려는 그런 꿈을 품고 있죠. 음. 그리고 이 대학 테이트 대학 최고의 인기남이 돼서 엄청 행복한 대학의 영웅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품고 있는데 실상은 완전 웃음거리고 대학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웃음거리로 여기는 근데 본인은 내가 인기가 많구나 네. 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그죠. 그런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면서 소소한 이벤트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사실 이게 무성 영화다 보니까 조금 지루해요. 저도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들이 많았어요. 되게 디테일한 포인트. 근데 큰 줄기에선 사실 새로울 게 없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그 작은 디테일들은 굉장히 참신한 것들이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김 기사가 말씀해주신 그 여성분을 기차에서 만나서 퍼즐 푸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서 남자랑 여자랑 같이 고민을 하게 돼요. 퍼즐 푸는데. 근데 질문이 뭐였냐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뭐라 부르냐? 달링? 아니면 뭐 자기? 네. 뭐 여보? 막 이런 식으로 막 해요. 네. 근데 그 중간중간에 삽입되는 그 컷이 그 뒤에 그들을 안 보고 등지고 앉아있는 할머니가 너무 아름답다. 네. 아이고, 막 약간 이런 표정들을 지어요. 네. 그래서 점점 근데 그걸 착각한 거죠. 서로 그렇게 불러주는 줄 알고. 네. 그러니까 뒤에서 갑자기 딱 돌아서는 둘을 이렇게 껴안으면서 그래, 사랑한다는 건 정말 아름다운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귀여웠던 장면이 뭐냐면 그 하숙집에서 그 여자를 다시 만나잖아요. 네. 단추를 이렇게 기워줘요. 그 장면 좋았어요. 네, 남자 그 주인공이 단추가 떨어져서 단추를 기워주는데 굉장히 옷을 입은 채로 하거든요. 네. 그게 김유신인 줄. 김춘춘의 집에 놀러 가서. 그러게요. 네, 누이한테 이 바느질. 일부러 축구할 때 태클하다가 옷이 찢어져서. 그렇죠. 네, 아무튼. 바느질을 해서 하는데 뭐 여기도 또 떨어졌다고 네.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가깝게 다가가서 바느질 하는데 또 막 여기 자기가 가위를 가져와서 다른 단추를 막 잘라요. 네, 안 보이게 자르고 네, 있어요. 그런 장면이 좋았고. 근데 이게 무성영화 얘기했잖아요. 근데 제가 나름 그쪽 관련 과를 나와서 영화 수업을 들은 적이 있어요. 네. 그러면 막 시민 케인, 국가의 탄생 뭐 그런 영화를 보잖아요. 네. 시민 케인 영화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봤죠. 네. 또 꿀잠 자셨구나.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죠. 물론 그 당시에 그 굉장히 그 획기적인 뭐 영상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그런 게 있었겠죠. 전 잘 모르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대중적으로도 유명한 건가요? 그게 시민 케인이? 네, 그렇죠. 대중적으로 유명하고 평론가들한테도 뭐 굉장히 기념적인 역사적인 영화겠죠. 하지만 그때 사용된 그런 기술이나 감성들은 이미 올드 패션한 게 됐고 한참 지난 거잖아요. 네. 물론 그게 남아 있어서 우리한테 굉장히 지금 익숙한 것들이 있겠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지루한 영화인데 왜 다들 이렇게 칭송을 할까? 나는 영화 역사에 대해 무지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약간 기분 나쁘기도 하고 요즘 뭐 영화 평을 할 수 있는 사이트나 뭐 그런 데 들어가면 네네. 정말 찬사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간간이 난 노잼이다, 재미없다, 별점 한 점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영화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김 기사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영화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아요. 근데 기술적으로 그 영화가 대단한 부분들이 있어요. 네네. 여러 가지 촬영상의 앞과 뒤 전면과
그 후면에 그런 아. 초점을 똑같이 맞춘다거나 아니면 그 그러네. 깊이감을 되게 주는 연출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런 연출들이 그 당시에 없었던 거를 처음 시도했다는 측면에서는 새로움이 분명히 있지만 네. 이야기 자체를 보면은 그게 로즈버드라는 어떤 어릴 때 탔던 썰매를 매개로 해서 자신의 성공한 사업가잖아요. 성공한 사업가가 과거에 자신이 뭐랄까 자신이 간직했던 정말 순수했던 시절을 예. 되짚어가는 그런 영화예요. 결국 이 사람이 그걸 로즈버드라는 썰매가 있는 공을 손에 쥔 채로 죽잖아요. 네네네. 예, 근데 그 무슨 볼이라고 하죠? 매직볼이라고 그러나? 그 공에서 막 눈 내리고 어떤 예. 오두막이 있고 예. 그 안에 로즈버드라는 썰매가 있는데 그게 매개가 돼서 과거에 그게 자신의 집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릴 때 품었던 꿈, 순수했던 시절 이걸로 해서 네. 자신의 인생을 쫙 보여주는 그 구성인데 지금 생각하면 그냥 평평이한 영화죠. 그렇죠. 거기다가 이렇게 옛날 영화다 보니까 연출상의 새로움이 지금 우리한테는 다가오지 네. 않고 저는 좀 지루하다고 봤습니다. 이야기 자체는 흥미롭지 않았어요. 네. 김 기사도 비슷한 생각을 하셨군요. 네. 근데 무성 영화라고 해서 모두 그런 게 아니고 옛날 무성 영화 중에서도 어떤 영화는 시대를 뛰어넘어서 통용되는 그런 가치들을 담은 작품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찰리 채플린 같은 경우에도 웃긴 영화만 찍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찰리 채플린의 뭐 모던 타임즈나 여러 황금광 시대나 어떤 영화들을 보면은 지금도 통용되는 약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섬뜩하게 미래를 내다봤구나 상당히 정밀하게 내다봤고 그 속에서의 기계화나 이런 것 속에서의 잃어가는 그런 인간적인 가치들을 상당히 예, 그리고 휴머니즘적인 가치들을 되게 강조하면서 효과적으로 띄우고 있구나. 버스터 키튼도 마찬가지고요. 카메라맨 같은 경우에는 정말 더없이 훌륭한 멜로고 여전히 통용되는 그런 매력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잃어버린 과거의 영화를 보면은 약간 역사적인 의미는 남았지만 새 시대에 주는 감동은 없는 약간 화석화된 영화라는 느낌이 나죠. 저는 예전에 그 러시아의 소련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전한 포텐킨가 10월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에이겐슈타인. 네. 저는 역사를 잘 모릅니다. 네. 그래서 같이 보러 간 친구는 그 혁명사나 뭐 그런데 굉장히 관심이 많은 친구여서 이게 빨갱이 친구들이 주로 많은가 봐요. 그렇지 않고 그냥 핑크 친구들 많이 핑크한 친구들이 네. 많아서 예. 그 친구는 굉장히 재밌게 봤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들어봤잖아요. 수업 들으면서 에이젠슈타인 이러면서 뭐 편집의 혁명 뭐 에디팅에 뭐 전혀 두 개가 붙어서 전혀 다른 의미가 난다 네. 뭐 그런 거 배우면서 들어봤던 거라 그때 영상자료원에서 이제 공짜로 상영하길래 보러 갔죠. 이게 뭘까 뭐 그런 좀 지루한 생각을 하다가 나왔죠. 저의 무지를 탓하며. 네, 전한 포테킨 같은 경우에도 그 다리 장면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다리- 유모차가 이제 다리가 아니라 다리 계단. 장면도 있고요. 이렇게 들리는 장면이죠. 네, 그리고 그거랑- 계단 장면. 계단 장면. 계단에서 유모차가 탁탁탁탁 그죠. 떨어지는. 그 유모차 떨어지는 장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브라이언 드 팔마 감독이 언터처블이라는 케빈 코스트너 주연의 영화에서 정말 효과적으로 살려내기도 해요. 막 총격전이 마피아들과 벌어지는 가운데 유모차가 떨어지고 네네네. 그거를 지켜야 하는 그 검사 그런 모습들이 막 나오기도 하고 근데 그게 분명히 시대에 그런 막 바람이 막 지나간다 치면은 그 세월이 바람처럼 많이 이제 풍화되고 퇴색되어 있는데 약간 그 살아있는 느낌은 또 있어요. 그쵸. 그게 올 때 긴장감. 아이가 담긴 유모차가 사운드가 또 안 나잖아요. 사운드가 이제 실제 그 현장 사운드는 안 나는데 현장 사운드는 안 나지만 나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까맣게 해가지고 자막을 막 띄우잖아요. 어떻게 저 아기 하면서 맞죠. 사람들의 눈 딱딱딱 크게. 그리고 그거를 지키려는 사람들 그리고 군인들이 다가오면서 막 군인은 또 되게 기계화되고 어떻게 공포스럽게 그렇죠. 우스꽝스럽게 나와요. 그런 모습들도 상당히 지금 보면 색다른 매력이 있지만 그냥 우리가 몰입해서 보기엔 요즘 영화처럼 보기엔 무리가 따른다. 그리고 저는 또 조금 신기했던 게 이번에 그 신입생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초반에 그 해럴드가 대학 가기 전에 응원집을 보면서 응원을 연습해요. 근데 네. 자막이 굉장히 화려하게 나가죠. 네, 웅붕. 웅웅 치키차카 말하면서 자막이 뭐 움직여요. 근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거는. 저 시대에도 저런 효과가 가능했구나. 예, 필름 가지고 좀 만졌겠죠. 뭐 기술이 있었겠죠. 아무튼 우리 그 영화 해롤드 램이 주연한 신입생이라는 영화 결국은 마지막에 되게 인상적인 장면이 나오긴 하는데 미식축구 장면 펼쳐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강백호 보는 줄 알았어요. 안 감독님 나를 내보내주세요 하니까 안 감독님이 급고백하죠. 사실은 네가 선수가 아니야. 너는 그냥 물이나 날라주는 애야. 우리 그냥 장난친 거였어. 근데 이게 거의 그 가장 큰 경기에서 그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좀 빡치지만 그래도 끝까지 고군분투하고 선수들이 막 실려 나와요. 마침 때마침. 상대방이 굉장히 거친
그 상대방이어서 계속 실려 나오죠. 예, 그래가지고 심판이 이제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시간이 다 마지막, 했다. 그래서 넣었는데 걔가 완전히 이제 경기의 판도를 뒤집어버리는 그쵸. 꿈 같은 이야기죠. 그렇죠. 사실 거기서 또 아기자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럭비공에 미식축구공에 실밥을 풀어가지고 그지. 이렇게 던져놓고 사람들이 거기에 딱 몰릴 때 싹 빼가지고 자기는 막 달려가고 네. 그런 소소한 것들은 되게 저는 재밌었어요. 네, 사이드로 파가지고 또 연출이 약간 그 당시에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리도 안 나고 또 촬영도 그 프레임 자체가 적잖아요. 네네. 돌아가는 속도가 느리니까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더 빨리게 돌린 거죠. 네. 평소에 뭐 8프레임이라 치면은 순식간에 4프레임, 2프레임으로 중간에 바꿔서 더 속도감을 주는 장면들이 있어요. 질주할 때. 네네네. 네, 마지막에 공 갖고 질주할 때 태클을 다 피하면서 그쵸. 극적인 터치다운을 성공시키면서 영화가 끝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대부분 제가 볼 땐 많이 잤을 거예요. 그 부분에서 많이 깨십니다. 아 네, 그리고 그런 열기가 느껴지더라고요. 이 영화제 야외 상영 때 아, 내가 돈도 많이 내고 여기 공연장까지 멀리 왔는데 네. 이거를 더 즐겨야 한다 아, 생각하시는 저도 분들이 있어요. 저는 더 즐겨야 한다까지는 못 갔고 이렇게 웃지? 그냥 피식하는 느낌인데 막 폭소를 하고 주변에서 네. 아, 이 사람들 되게 순수하구나. 근데 그런 또 기재가 있을 수가 있죠. 있죠. 나의 이 시간을 내가 좀 휴가 썼지, 돈 네. 썼지, 시간 썼지 하니까 이거를 이렇게 보내서 안 돼. 그리고 이제 터치다운 성공할 때 박수치고. 네, 와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막 축제죠, 축제. 깐 영화제나 이런 거 가서도 다 기립박수 치고 한대잖아요, 영화제에서. 그게 영화가 다 좋아서만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굳이 이 여기까지 분위기 왔는데. 즐겨야 돼. 내가 보는 게 걸작이었으면 좋겠어. 만들어가는 그런 게 있는 거죠. 네. 좋네요. 아무튼 그 공연을 저희가 좀 의미 있는 건 실제로 미국에서 오신 피아니스트 분이 원래 삽입된 그 영화에 삽입된 음악이 아니라 자신이 작곡한 음악으로 더딥혀졌는데 오히려 그게 되게 잘 어울렸어요. 네, 되게 괜찮았어요. 네. 그리고 라이브로 계속 영화 상영 내내 쳤거든요. 네. 1시간 넘게 치신 네. 거죠. 네. 그걸 저희가 같이 그 현장에서 듣는다는 게 음악영화제의 매력을 한껏 느끼는 그런 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영화를 보면서는 야 이게 BGM 그러니까 배경음악이 실제로 지금 라이브로 연주하는구나라는 건 잘 못 느끼겠는데 마지막에 뭔가 이렇게 확 밀려오더라고요. 그죠. 그분께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같이 인사를 하는데 네. 저도 모르게 막 열광적인 박수를 치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영화를 보고 왔는데 일단 음원 하나 듣고 오실게요. 저희 공연 녹음을 몇 개 해왔는데 정말 인상적인 그 형님 한 분이 계셔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면 이 영화가 끝나고 시작된 건 주로 이제 그로브나잇의 공연들이었는데 그리고 사람들도 대부분 공연을 보러 오는 겁니다. 그죠. 네. 영화제지만 공연을 보러 오시죠. 네. 그 공연의 가장 최고의 스타, 네, 그분의 음악 한 곡 듣고 오시겠습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온 더 썸머. 난 너를 기억해 너는 날 잊었겠지만 비 오는 밤에 난 너를 기억해 비처럼 지나가겠지만 비 오는 밤 우산도 없이 혼자서 걷고 있는 나 너와 내가 미속에 남긴 아련한 추억을 꺼낸다 너와 내가 걷던 그 골목엔 이제 네가 미소 짓던 그 옆엔 이제 늦은 밤에 너의 그 시간엔 이제 누군가 날 대신하겠지 이제 비 오는 밤에 난 너를 기억해 너는 날 잊었겠지만 비 오는 밤에 난 너를 기억해 비처럼 지나가겠지만
있어야 하겠지 이제. 비 오는 밤에 난 나를 기억해. 너는 날 잊었겠지만 비 오는 밤에 난 나를 기억해. 비처럼 지나가겠지만 나는 널 잊을 수 있을까? 아, 저 형 멋있다. 이 노래는 우리 자메이카에서 만든 노래예요. Tuluri boys on the street. Tuluri boys, Tuluri boys, Tuluri boys on the street. Tuluri boys on the street. 다들 빈자들을 눈에 놓게 구경 보는 게임에 놓여 반돈으로 이럴 때 눈을 못해. 떠날 때 한지 이게만 해. 이걸 하지로 해버릴 때 시내가 혼연이게 나네. 꿈을 타는 이유만 안에 목자 역시 위로를 해. 숫자가 파돌다면 넘실거리면 매력적인 여자들은 또 거리를 거닐면 그가 조자에게부터 배팅에 물을 묻혀줘. 꿈 같은 밤을 보여줘. 나이한 영원한 사랑. 시간들한테 서버들이 난 니가 나지. 아리같이 고백인 길목일 찾는 순간이가지. 정신없게로 정신없게 만들어 갈 때 본성이 나와. 우린적인 필요 없이 하늘 떠나나 봐. Tuluri boys on the street. Tuluri boys on the street. Tuluri boys on the street. Oh, you rap the dance song, dance song, dance song, dance song. 여기 안에 눈 필요한 것 같이 느껴지지. 머니 해도 눈이 좋은 놈이 다 가질 것 같이. 안에 계속 내가 들고 배를 지고 밀어버릴 때에 지금 이 나가기 싫으니까 우리 몸을 나타난 그대. 일어나 집은 돌고 돌아 결국 다 일어나 기회가 사라진 전에 지우개 있어. 들어와 불러나 길은 잣말 없이 간다. 손에 듯이 양복 떠난 자는 오직 소망. 모두는 자들한테 구경보는 이야기인데 보지 않는 소리만 듣게 미머지다들 알고 있지. 해산 곳이 팔로 승자는 오직 힘으로 떨어자는 오직 힘으로 원하는 우리 같은 힘으로 Tuluri boys on the str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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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 up, stand up.
stay low. You know when we understand. Almighty God is a rebel man. But you can't fool some people sometimes. But you can't fool other people all the time. So now you see the right. You stand up for your right. Come on, get up, stand up. Stand up for your right. Get up, stand up. Don't give up the fight. Get up, stand up. Stand up for your right. Get up, stand up. Don't give up the fight. Look at yourself. Party not over. 자, 그루브 나잇. 영화가 끝나고 진정한 축제가 펼쳐졌죠. 그렇죠. 영화가 끝나고 갑자기 이제 이렇게 잠깐의 휴식 시간을 가지고 갑자기 어디 굉음이 들립니다. 네. 그 락에서 막 목 긁는 거 뭐라 그러죠? 그롤링이라고 해요. 그롤링? 네, 네. 그롤링 하는데 그게 막 들리면서 좌중을 벙찌게 하죠. 네. 저건 뭐지? 이 잔잔한 분위기에 네. 저거 뭐지? 아니, 우린 자꾸 1시간 넘는 피아노 곡을 들으면서 무성영화를 보면서 막 졸았는데, 이 선선한 날씨에. 그때 갑자기 그런 진짜 뜬금없는 개성 같은 게 나오면서 엄청 시끄러운 음악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그 보컬리스트의 외모 자체가 이제 수염을 길고 머리를 묶고 온몸에 팔뚝에 문신. 문신이고 네. 아 세다. 네. 누굴까 저 사람은. 그죠. 막 날뛰었죠, 그냥. 뭐 다정하게 네. 인사도 하지 않고 동방예의지국인데, 그냥 막 날뛰기 시작해요. 시끄러운 거 틀어놓고.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뭐, 저거 뭐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막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연을 보러 온 분위기랑 약간 안 맞는다고 생각했던. 그리고 뭐가 그루브 나잇에서 약간 잔잔한 힙합 네. 이런 거 하던데 갑자기 약간 레게풍에 좀 시끄러운 음악이 나오니까 예. 뭐지? 막 이렇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말하면 그분이 이날을 구했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온전히 이 공연 전체를 이 관객 전체를 위한 공연이란 느낌은 그분의 공연, 그 팀의 공연밖에 없었어요. 네. 나머지 분들은 뭔가 저들의 팬의 공연이랄까 그런 네. 느낌? 그리고 그 공연이 뭐 자기의 공연 같은, 자기만을 위한 공연 같은 네. 느낌이 나는데, 그래서 자기 콘서트 같은. 네, 근데 이분은 처음에는 딱 그거를 우리가 좋은 공연의 예를 본 거죠.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나왔고 처음에는 약간 반감도 일부에서 나왔는데 네. 점점 더 손을 흔드는 사람, 일어서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의 매력에 빠져들게 네, 되는. 갈 때 아쉬워하고 네. 그 모습들이 진짜 좋은 공연을 봤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누굽니까 그 팀이? 네, 그 팀 루드페이퍼입니다. 루드페이퍼. 네, 이름도 지금 생각하면 마음에 들어요. 그쵸. 루드가 무례한이라는 뜻이잖아요. 무례한 종이들? 네, 무례한 종이. 아무튼 마음에 듭니다. 무례하다는 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쵸. 이분이 사실 되게 무례하더라고요. 이분이 딱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곡에서 자기의 뭐랄까 색깔을 이제 드러냅니다. 아. 네, 이분은 상당히 빨갱이라는 걸 드러내죠, 본인이. 가사가 네, 귀에 뭐. 쏙쏙 박히면서. 민주주의 막 이런 게 막 나오는 거야. 네, 그리고 뭐 언론의 자유와 네. 우리가 귀를 막 뭐 기억나는 가사가 있어요. 흑백 TV를 보는 사람은 컬러 TV를 상상할 수 없어. 그치, 그치. 다양성을 네. 얘기하면서 네.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전 인상 깊은 게 뭐 자본주의 엿먹어, 공산주의 엿먹어. 그쵸. 양비론 아닙니까? 저 어떤 우리를 억압하는 이매진의 곡의 취지가 그게 아닙니까? 어. 종교도 정치도 또 뭐죠? 아무튼 네. 다 족가라. 네. 그런 취지의 노래들 굉장히 인상 깊었고. 네, 전방위적인 되게 전위적인 공연이었어요. 엿먹고 그냥 족가라 계속 이러면서. 근데 사실 또 점잖고 분위기 부드럽고 또 격할 때는 남들 알아먹지 못한 영어로 이렇게 가사를 순화시켜가면서. 그리고 네. 그 팀이 또 의미가 있었던 게 실제로 그 팀이 제작한 다큐멘터리가
상영이 되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공연이었던 거죠. 그죠. 그분들 레게를 하는 분들인데 사실 레게에 대한 장르적인 그 어떤 부분들이 잘 모르잖아요. 일반 사람들. 그리고 그냥 하하가 하는 거, 스컬이 하는 거 네.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음악적 분위기 풍은 다 거기서 이미 알았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저희는 가사 메시지가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고 네. 또 가수의 그 파워풀한 공연과 자기 선언과 막 그런 것들.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빨갱이가 색출되기도 해요. 네, 중간에 빨갱이들 일어나 이렇게 하진 않았죠. 뭐 스탠드업, 뭐 겟업 뭐 이렇게 하는데 중간에 이게 몇 분 일어나시거든요. 이미 동화되신 분들이, 마음 일어나셨죠. 여신 분들이. 저도 사실 마음으로는 일어나고 싶었는데 그냥 팔로만 열심히 움직였어요. 근데 그게 그 어떤 추임새가 아니라 네. 가사였죠. 가사였어요. 네, 그게. 가사를 듣고 사람들이 일어나라는 건가? 그래서 막 일어나서 즐기는 사람들이 많았죠. 네, 제가 볼 때는 빨갱이 색출된 겁니다. 네, 이미 그분한테 마음 여신 것들. 그리고 이제 체증이 됐겠죠. 네. 상당히 매력 있었어요. 그 공연 전체에 저는 갈 때 너무 아쉽더라고요. 이 공연을 끝까지 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저희 같은 그 핑크빛 사람들의 감동을 줬다면 또 다른 부분도 하나 있었는데 좀 약간 여성분들이 심쿵할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었죠. 아, 자기 사랑 고백. 예, 딱 그 되게 거친 외모를 가진 그 보컬 분이 갑자기 저는 멘트를 잘 안 하는데 멘트를 하나 하자면 제가 사랑하는 여인이 2명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들려드릴 곡은 그 한 분을 위해서 만든 노래였습니다.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는데 그 노래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 노래는 전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비 오는 날에 네.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는데 여자친구가 없더라. 아, 그쵸. 그리고 그 자리에는 또 다른 누군가가 이제 밤마다 너를 기다리겠지. 이 비가 그치면 나도 잊을 수 있을까? 그런. 아, 근데 그게 레게풍인 아닌 것 같았고 네. 그거 부르는 그 애절함이 굉장히 많이 느껴졌고 진심으로 엄청 매력 부르는 있었어요. 그 노래. 네. 아, 이 루드페이퍼 형님 정말 마음에 드네. 그래서 앵콜을 안 한 게 좀 아쉽다. 네. 그러네요. 그 앵콜 뒤에 누가 나올 줄 알았으면 앵콜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제 마음속에 메인 이벤터. 네, 그랬습니다. 초장부터 박살내고 갔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오신 분들이 이제 에픽하이 사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에픽하이의 그 하이그라운드라는 배경이 쫙 깔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이그라운드라는 등장인물은 없었는데 뭐지? 이렇게 네. 찾아보니까 그 뒤로 등장하는 분들이 하이그라운드라는 소속사, 기획사 소속 가수들이었던 거죠. 네, YG 산하에 있는 그런 힙합 레이블 같은 거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태주가 에픽하이가 양현석이겠죠? 네. 그래서 에픽하이가 사실상 거기서 이제 탑인데 에픽하이를 아마 이 공연에서 모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에픽하이를 보기 위해서 여기 공연에 왔을 거고. 네, 그래서 에픽하이가 본인과 함께 몇몇 친구들을 같이 팔지 않았나. 그 전문 용어로 끼어 팔기라고 하죠. 네, 끼어 팔기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추정됩니다. 네, 그렇게 누군가를 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거기 등장했던 분들이 밀릭, 밀리, 그리고 오프 오프, 펀치넬로 네, 그런 분들이 나오셨는데 그리고 그 팬클럽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한켠에. 오셨어요. 오른쪽에 있으셨어요. 네. 경찰 출산 한 300명, 네. 국제 측 출산 한 2,000명 정도 오신 것 같아요. 그분들과 굉장히 교감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루드페이퍼라는 열광적인 공연이 끝나고 네. 등장하신 분이 펀치넬로라는 네. 분이셨는데 뭐 검색해보니까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힙합에서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잘 모르고 근데 딱 오자마자 반응이 별로 안 좋으니까 여러분 저 보러 오신 분들이 계시죠? 뭐 이런 식으로 아, 그래. 뭔가 완전 별로였어. 자기 팬과 자기만 이렇게 공연을 만들고 나머지 배제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줬죠. 여기 드립이 되게 센스 없었어. 뭐 다 잘생겼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상당히 어린애들 같던데. 아, 굉장히 최연소 래퍼라고 그죠? 들었어요.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그 멘트를 치는 거 하나하나가 이 공연장을 하나로 만들고 나를 모르는 사람한테 나를 어필하고 막 이런 스타일에서 나오는 이런 생각에서 나오는 발언들이 아니라 그렇죠. 분위기 생각보다 안 좋아. 초장이 잘못 잡았어. 나를 지지해줄 사람 어디에? 막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가니까 우리는 점점 멀어지는 거지. 맞아요. 예, 그러면서 좀 말이 길어지고 공연은 이게 안 산다. 예, 그러면서 점점 그들만의 리그, 자신의 몸도 돌아가더라, 그쪽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상당히 아쉬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왔던 분들도 그 굉장히 비슷한 유형으로 계속됐어요. 네, 뭐 디제잉하고 네. 뭐 그런 그 식으로. 심지어 중간에 한번 나온 분은
그냥 나와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예, 놀러 나왔다고. 네. 뭐 본인이 뭐 제천 출신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갑자기 노래를 불러요. 막 음색은 되게 좋았어요. 막 네. 노래를 막 불러요. 막 부르다가 한 곡이 끝나고 뭐 누구지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아, 근데 저는 제천 출신이라 되게 그 뜻깊네요. 여러분 더 환영하고요. 저는 뭐 그냥 한번 나와봤어요. 뭐 이러는 거야 막. 아, 완전 별로- 관객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지. 그쵸. 예, 이게 뭐야. 누굴까 말고 있는데 네. 그 한국하고 또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아무리 주최 측에서 초대를 받아서 왔지만 이게 자기가 무대를 가졌으면 자기가 무대에 섰으면 적어도 주인이라는 입장에서 한 곡이라도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우리 싸이 형 맨날 대학 축제도 한 곡 계약하고 이렇게 막 아, 엄청 안 가시잖아. 싸이 형은 대단합니다. 나 정말. 가야 되는데 안 가는데 안 가고 그래요. 아. 제가 싸이 약간 새끼로 빠진 것 같지만 네. 2007년에 저희 학교 왔었어요. 아, 그래서 이 공연이란 건 이렇게 네. 하는 거구나. 그죠. 그때 목이 쉬었고 막 탈진할 뻔했어요. 안화백 같이 이렇게 엉덩이 무거운 사람을 일으켜서 탈진시킬 정도면 대단한 거죠. 그렇죠. 예. 딱 명칭, 그러니까 싸이 형이 와서 딱 이렇게 지정 같은 걸 해줘요.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 그런 걸 해줘야 돼. 아. 왜 그 구급 응급처치 배울 때 예. 누가 도와주세요, 누가 전화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죠. 거기 있는 그 아저씨 파란 옷 입은 아저씨. 119에 전화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것처럼 네. 싸이는 딱 공연 구역을 딱딱딱 나눠서 이쪽 부분 삼성 질러 봅시다. 네. 뭐 이쪽 부분 불러봅시다. 좀 약한데?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을 해주면서 막 약간 흥을 돋굴 줄 아는 것 같아요. 네. 놀아본 사람이라. 음. 근데 여기는 자기 팬클럽하고 공연을 하고 있어. 네. 그럼 팬클럽 아니면 더 안 일어나지.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대망의 에픽하이가 나왔죠. 아, 에픽하이. 에픽하이 나와서 첫 곡에서 살짝 벙찌다가 나중에 이제 히트곡 한 5개만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먹고 사는데 지장 없구나. 그쵸. 제가 볼 때는 근데 그 공연 자체도 상당히 제가 볼 땐 마인드가 잘못됐어요. 이 팀 자체가. 그러니까. 아니 이 새로운 장소에 와서 내가 주인이다. 너희들 모두와 소통하겠다. 근데 나는 너희와 처음 만나는 느낌으로 다시 내 곡으로 너희를 감동시키겠다. 이런 느낌의 그러니까 루드페이퍼 형님 같은 자세가 아니라 그쵸. 에픽하이는 우리 누군지 알지? 우리 하나씩 소개할게. 니네 우리 공연 보는 거 엄청 좋은 거야. 하면서 점점 이제 팬클럽들과 소통을 하시고. 저는 되게 기분이 별로였던 게 아마도 본인들 콘서트 레파토리였을 거예요. 그게. 그걸 그냥 그대로 따와다가 네. 여기에 맞게 뭔가 재구성하거나 그게 아니라 그냥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니 제천 국제 음악 영화제에 열리는 원썸머 나잇이랑 행사에 참가하신 분들이지 에픽하이 콘서트에 참가하신 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 뭐 나이대도 되게 다양할 수 있고 각자 원하는 색깔이 다를 수도 있고 그냥 영화만 보러 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야외 상영으로. 네네. 근데 그 앞에서 그냥 에픽하이 그렇게 막 하고 있고 우리 잘났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하고 있으니 갑갑하죠. 제천국제영화제 관련된 멘트는 거의 안 했어요. 아내가 강혜정이고 잘 어울린다 뭐 이런 네. 이런 얘기 좀 하고. 그 투컷 누가 합니까? 예. 그 젊은 애들은 알지. 투컷은 막 개그 포인트로 삼는 네. 그런 지점들이 많았어요. 그죠. 춤 전문 DJ 투컷 이러면서 얘기도 하고 자기들 소개할 때 굉장히 효과음이나 이런 것들이 처음엔 좀 신선한 했는데 계속 하는 거야. 그지. 너무 지루하고 막. 엄청 오래 했지.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딱 진솔하게 자기 얘기를 해도 보편적이었잖아요. 그 루드페이퍼 형님은 내가 2명의 여자를 평생 사랑했는데 그 중에 1명의 여자에 대한 곡 그러면서 쫙 해주고 그 다음에 빨갱이 색출 한번 해보고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반동분자 모여라 이거 하고. 그런 거 되게 좋았단 말이죠. 그리고 조금 아쉬웠던 것도 뭐냐면 그 뒤로 이제 하이그라운드 분들이 나왔을 때 네. 영화제 관련 멘트를 쳐요. 치기는. 근데 음. 되게 어색하고 진짜 고민 한번 안 해본 멘트를 친단 말이에요. 네. 이게 버벅거리면서 그죠. 정말 진정성이 없었다. 네, 내가 당장 무대에 올라가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천에 오신 여러분들 막 이런 거 청풍명월의 고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해요. 뭐 이런 멘트를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송혜성 선생님보다 못한 거지. 송혜성 선생님 보다 못하다는 말은 죄송하고. 송혜 선생님은 장난 아니죠. 네, 우리나라 최고의 MC니까. 그렇죠. 네, 아무튼 상당히 에픽하이에게 실망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곡을 보지 않고 나와버렸죠. 마지막 앵콜곡을 듣지 않고 나왔죠. 네, 나오는데 그럴 때 나오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뒤에서 음악이 이제 선선하게 나오면서 딱 들리면서 붐비지 않고. 네, 딱 나왔습니다. 근데 확실히 에픽하이 공연 때 마지막 곡 때가 그냥 분위기는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에픽하이의 공연이 좋아서 분위기가 좋았다기보다는 그게 마지막이어서 사람들이 또 내 티켓 내 시간 막 이러면서 이 시간을 이렇게 보내서는 안 돼. 그러면서 날뛴 게 아니었나.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숙소로 돌아와서 오늘인데 이제 우리가 점심을 먹어야 돼요. 아, 네, 점심을 먹어야죠. 네, 공연 배가 끝나고 고파요. 이제 점심 먹어야 되는데 이 제천에 이제 저희가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막 갔잖아요. 그 구불구불 네네네. 길을 따라서 가면서 아니 여기는 마늘 불고기가 엄청 유명한가 보다. 마늘 불고기, 마늘 떡갈비. 네, 여기 마늘의 고장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제 좀 처음 보신다고. 아니 그게 마늘은 원래 단양이 유명해요. 단양 육종 마늘이라고 해가지고 네. 단양에 가면 단양군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러분. 제천 옆에. 네. 근데 거기는 그래서 마늘 뭐 관련한 식당이나 이런 게 많아요. 근데 제가 제천을 떠난 지 오래됐지만 어릴 때 제천 청풍을 굉장히 많이 갔어요.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놀러 가는 거 좋아하셔가지고. 근데 그 청풍호를 가는 그 길가에 떡갈비집이 있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거기 막 전통 음식처럼 이렇게 네. 되어 있는 거예요. 식당도 엄청 큰 게 생겼고 그거 보면서 아 이게 왜 있을까. 제천의 명물처럼. 네, 그래서 검색을 해봤죠. 근데 막 광고 기사가 아닐 수도 있지만 네. 취재 기사일 수도 있지만 광고로 추측되는 기사들인데 네. 막 3대째 막 내려오는. 그거 진짜 웃겼죠.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서 최신순 역순으로 네, 누르니까 오래된 순으로. 2011년도 때 단양군 뭐 마늘 떡갈비 개발 막 이렇게 웃겼어. 앞에는 마늘 떡갈비가 3대째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기사에서 2011년에 마늘 떡갈비가 개발됐어. 그러니까요. 아, 그래서 물론 그 원조 분들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시에서 군에서 개발했을 수 있죠. 네. 하지만 제천 시민은 모른다는 거. 제가 보기에는 잘 모른다. 음. 그래서 좀 이상했다. 네. 예, 그리고 부모님도 잘 모르시더라. 예. 되게 많으신 분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아, 여기 제천의 명물인가 보다. 그래서 처음에 김 기사가 마늘 떡갈비를 뭐 먹어야 된대요. 마늘 왜 그걸 왜 먹냐 도대체. 네. 아니, 시내 곳곳에 있으니까. 네. 저는 이제 메가박스 앞에 그거는 이제 추천할 만 하더라고요. 메가박스 제천 이제 오시면은 바로 앞에 길 건너면 분식집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그렇게 써 있어요. 간판에 제천의 명물 빨간 오뎅? 빨간 오뎅. 네,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저는 제천 잘 모르고 인터넷 검색 같은 거 잘 안 하거든요. 맛집 찾아가. 근데 네. 간판에 써 있으면 사실 믿는 게 좀 애매한데 저는 왠지 신뢰가 가는 거야. 진짜 명물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정말 명물이었어요. 아 그래요? 어떤 게 느끼셨길래? 가격도 싸고 음식도 되게 푸짐하게 나오는데 그게 되게 맛있고 색달라요. 서울에서 먹을 수 없는 종류의 그런 오뎅이었다. 그게 오뎅이 빨간 오뎅이 어떤 브랜드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가 그 떡볶이를 간판 이름은 떡볶이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네. 그것처럼 제천의 분식집이나 그런 데는 다 빨간 오뎅이 있었어요. 근데 빨간 오뎅 여러분 뭐냐면 그 오뎅 중에 마트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넓게 그 네모나게 돼가지고 얇은 네. 오뎅을 팔잖아요. 그걸 접어가지고 나무젓가락에 꽂아서 그 떡볶이 양념에 푹 이렇게 끓인 그런 음식인데 그냥 저희는 되게 당연하게 먹었죠. 어릴 때는 네. 뭐 빨간 오뎅 뭐 2개 주세요. 빨간 오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릴 때부터. 네. 근데 딴 지역 가니까 없는 거예요. 그게 얘기해도 모르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네일로가 네. 조금 유명해지면서 네일로를 통해서 네일러들이 네일러라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 제천도 어떤 그 여행지 중에 하나가 되면서 빨간 오뎅이라는 게 브랜드화되고 많은 간판들이 그냥 무슨 분식이 아니라 빨간 오뎅 뭐 여기 무슨 빨간 오뎅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제가 이번 여행에서 느낀 게 네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제천 국제음악영화제도 그렇고 어떤 지역을 이렇게 띄우거나 뜨거나 할 때는 뭐 어떤 국가나 아니면 어떤 커다란 주체가 먼저 들어가서 선점해가지고 확 이게 키우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먼저 문화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있고 네. 그걸 가지고 개발하거나 키우고 네. 마늘 떡갈비처럼 네. 아니 마늘 떡갈비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마늘 떡갈비는 이렇게 국가주도로 위에서 찌르거나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자체에서 뭔가. 그렇죠. 네. 네. 근데 빨간 오뎅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가격도 싸고 되게 맵더라고요. 거기는 덥고 또 엄청 덥고 맵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되게 쾌적한 느낌으로 들어가는데 진짜 완전 찜질한 느낌으로 나왔어요. 맵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니, 더워서 그렇게 느꼈나?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제천 와서 빨간 오뎅 먹으면 실망하는 게 그냥 익힌 오뎅에 양념만 거의 바른 수준? 네, 그래요. 네.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어... 굉장히 푹 뭔가 이렇게 오래 고왔다고 해야 되나? 고왔다는 표현은 좀 그런데
오랫동안 그 양념을 이렇게 절여서 뭔가 그 오뎅 깊숙이 양념이 다 투입된 느낌? 네. 그게 어디서 제가 가장 먹은 게 가장 맛있었냐면 제가 충북 제천에 그 하소동이라는 데를 삽니다. 혹시 네. 제천 분들 계실지 몰라가지고 거기서 하는데 초등학교 때 하소동 근처에 노점 그 세 발 달린 바이크 뒤에 이렇게 개조를 해가지고 네. 바이크 그 앞에 하나랑 뒤에 트럭 뒤에 그 바퀴 두 개 이렇게 해서 세 발로 된 거기서 이렇게 네. 음식을 파는 외팔 아저씨가 있었어요. 아, 푸드바이크네요. 네. 불법이네. 네, 아무튼. 이런 나의 추억을 이렇게 깨트리지 마요. 네. 근데 이게 진짜 갈고리가 있었어요. 후쿠 선장님처럼? 네. 한쪽에서. 그래서 뭐 붕어빵하고 분식, 떡볶이, 빨간 오뎅 파는 분이었는데 그걸 매일 가서 거의 사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근데 그런 어떤 그 오뎅 깊숙이 떡볶이 국물이 침투되는 그런 정말 이렇게 베어 물었을 때 막 양념이 쫙 퍼지는 네. 그런 것들을 제가 그 이후에 먹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참 이게 과거의 것들이 현대로 넘어오면서 얼마나 본래 취지와 상관없이 이름만 그러네. 남고 그냥 오뎅에 나는 겉에다가 양념만 발라준 줄 알았는데, 매운 양념을. 그게 아니란 말이죠. 아. 그래서 내가 장사를 해볼까 고민도 좀 했어요. 네, 그걸 맛을 낼 수 있어야 장사라지. 그거는 개발을 해야죠. 네, 아무튼 이 빨간 오뎅 이런 거 꼭 먹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천에 네. 뭐 가격도 저렴하고 제 인심도 좋고 제천, 네, 상당히 좋은 동네입니다. 근데 대표할 만한 음식이 딱히 있진 않아요. 빨간 오뎅이요. 아, 그러니까 빨간- 내가 분식 얘기하잖아. 네, 있고. 마늘 안 되니까. 예. 그리고 제천이 또 약초가 많이 났대요. 난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한방을 굉장히 밀고 있고요. 네. 한방 바이오 엑스포라는 걸 매년 해요. 올해도 9월부터 아마 할 텐데 9월부터 거기 가면 이제 온갖 약재나 한방 그리고 그걸 어떻게 현재에 접목시켜서 해나갈지 그런 거 하는데 그래서 약초밥이나 그런 걸 밀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엔 분명히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마늘 네. 같은 좀 탑다운 식이죠. 네, 탑다운식이죠. 근데 곤드레밥은 원래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릴 때 제가 몰랐던 것 같아요. 곤드레밥 뭐 애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이따가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곤드레밥집이 있는데 거기를 갈 예정이고요. 네, 갑시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 무비시네 영화방에서 그 제천 국제 음악 영화제와 그리고 이것과 관련한 한번탕 그 여행에 관련한 이야기들 많이 말씀드렸고요. 네. 못한 이야기 있나요, 혹시? 그 트레일러 얘기 좀 합시다. 트레일러? 예. 그 영화제 트레일러? 예, 예, 예. 네, 그럼 그거가 여기서 본 영화 중에 제일 기억에 남아요. 1분 정도 되는 네. 광고 영상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정말 잘 찍었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영화제 트레일러보다 진짜 신경 써서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이거예요, 저거예요, 막 이렇게 팍팍 의미 부여하는 것보다 네. 딱 그 한 장면이라기보다는 그 순간에 딱 보여주는 게 네. 정말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 트레일러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 그 어떤 꼬마 여자아이가 이렇게 야외에서 어떤 언니들을 막 바라보고 있는데 언니들은 막 핸드폰 보면서 자기들끼리 막 수다 떨고 이런 거 있어요. 그 여자아이는 되게 무표정하게 그냥 언니들 보면서 이렇게 있다가 어디서 시선을 딱 돌렸는데 어떤 남녀가 춤을 추는 네. 무용을 하는 그런 광경을 보고 뭐에 홀린 듯 그쪽으로 가죠. 네. 가면서 보면서 뭔가 이렇게 계속 소년을 쳐다보고 굉장히 열정적인 춤 사위와 또 악기도 있었죠. 네. 악기도 있었고 또 그 꼬마 여자아이가 그 방으로 들어가죠. 그 엄마도 그 안에 있었나 봐요. 누구야, 왜 들어왔어 막 이렇게 하는데 꼬마 여자애는 뭐에 홀린 듯이 막 이렇게 쳐다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뭐 어디 쭉 들어가서 거기 기타였나요? 네. 뭐 옆에 있는 장구 앞에서 서 있다가 앉아서 장구채를 들죠. 네. 장구채를 들면서 치면서 그 영상이 끝나요. 이게 약간 기억에 왜곡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공원 같은데 딱 보기 좋은 분위기의 공원이에요. 공원 같은데 30대 한 중반 정도 돼 보이는 여성 2명이 남성 추산입니다. 여러분 나이 잘 몰라요, 여성분들 나이. 제가 여성 나이 몰라서 강릉에서 엄청 고생했어요. 왜요? 게스트하우스나 바닷가에서 좀 고생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무조건 나이가 많더라고. 적게 해서도 안 되고 무조건 많게 해서도 많게 해서는 당연히 안 되는데 네. 너무 다운그레이드 해도 네.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좀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그 여성 2분이 벤치에 앉아서 이제 수다 산맥에게 빠져 있고 거기서 한 10보 정도 떨어진 데 아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아마 그 여성 설명 2분 자체가 중에 다르군요, 디테일. 2분 중에 한 분의 딸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아이가 이제 부모가 별로 신경 안 쓰고 계속 얘기만 하고 자기는 재미없으니까 몸을 딱 돌리는데 어떤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건물 창 안에서 보이는 게 남자와 여자 한 명이 젊고 몸도 이뻐 보여요. 그 둘이 까만색 발레복 비슷한 거 무용복을 입고서, 발레복은 아니죠, 까마니까. 무용복을 입고 붙은 옷은 아니었어요. 네. 무용을 하는데 되게 멋스러운 동작들을 막 취해요. 소리는 나지 않고. 그 모습을 가만히 보더니 갑자기 아이가 싱긋 웃어요. 아 맞아요. 그리고 그쪽으로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음악이 이제 점점 다가갈수록 음악이 들리고, 거기 현관문을 딱 정말 인상적으로 연출됐어요. 아이의 시점에서. 그 딱 거기까지 간 다음에 신발을 딱 벗고 이제 올라갈 때 그 밖에 있던 엄마가 아이를 찾기 시작하면서 누구야 부르는데, 아 그게 네. 안에 있는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이 네, 얘기한 밖에 거군요. 있던 이야기하던 엄마가 이제 애를 신경 쓰기 시작하는데 애를 못 찾는 거죠. 근데 애가 그때는 딱 신발을 딱 벗고 올라서요. 그리고 신발에 빨갛고 파란 그 형광 그 신발이 불빛이 막 나오고, 애가 딱 올라섰을 때 안에서 이제 기타 치는 사람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 춤추는 사람 2명 옆에 기타 치는 사람이 앉아서 기타를 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음악이 되게 사운드가 크게 오기 시작하고, 아이가 그거를 가서 안의 광경을 보면서 터벅 가더니 장구 옆에 앉아서 장구를 딱 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쫙 펼쳐지죠. 근데 이걸 보면서 저는, 밖에서 있을 때는 그냥 일상이잖아요. 네네. 일상이고 지루하고 약간 덥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딱히 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아이 시점이라면 할 게 없는 거야. 주변 사람들이 재밌게 노는데 심심할 때 딱 봤더니 저기서 누군가가 뭐가 있어 보이는 거를 하는 방이 있네. 거기에 다가서서 신발을 벗고 그 무대로 올라서는 순간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고 정말 멋있고, 그리고 내가 참여까지 한다. 이게 되게 표현이 잘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셨군요. 완전 멋있는 트레일러였어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이제 김 기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역시 이게 설명이란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설명충. 근데 네, 우리 방송이 그렇고. 인기가 왜 없는 걸까? 설명충이란? 네. 그거랑 저는 그냥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그런 어떤 비유적인 설명들은 생각을 안 했고, 그냥 누구나 그 순간들이 있잖아요. 네. 이거 어떤 걸 내가 좋아하게 된 순간, 네. 어떤 걸 내가 이걸 계속 해야겠다, 즐겁다 느낀 순간들, 그냥 그 소녀가 그런 걸 느낀 순간을 되게 적절하게 잘 표현했다고 생각했어요. 그죠. 네, 저는 그 포인트에서 되게 감동했고, 이걸 보면서, 이 트레일러를 보면서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 오신 분들이 이 트레일러 한 번씩 본다면 내가 저 소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딱 멀리서 보고 활짝 웃고 저거 재밌어 보이겠다. 네. 들어가서 신발을 벗고 그 무대에 직접 올라서 보고, 그리고 거기서 실제로 같이 참여해서 또 혹은 그 공연을 보면서 느끼고 즐기고 그 맛보고 떠나는 거죠.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장구를 쳤지 않습니까? 근데 장구채를 잘못 잡았더라고요. 잘못 잡았어요? 예. 그 궁채는 끝에 동그랗게 달린 궁채는 네. 이렇게 우리가 그냥 봉을 칼 잡듯이 이렇게 위로 잡는 게 아니라 거꾸로 이렇게 잡는 건데. 이렇게 격식과 형식에 가로막히면 여러분 영화제를 제대로 즐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마음 끌리는 대로. 그렇죠.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사과드립니다. 그래요. 네. 자, 그럼 이제 저희는 곤드레밥 먹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이야기 한바탕 나눠봤고요. 제천이라는 도시 인구 한 15만 된다고 아까 그랬죠? 12만 12만? 정도 됩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다. 점점 어디로 유출되나요? 충주 이쪽으로 가나? 청주 이렇게 그러니까 가나? 젊은 친구들이 많이 나가죠. 네. 아무래도 여기 굉장히 할 게 없고, 그리고 저는 그 제천에 롯데리아밖에 없었어요. 아, 제가 그래요? 고등학교 때까지. 네. 그래서 롯데리아가 가장 맛있는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롯데리아 정말 조금 더 맛이 떨어지는 네. 곳이더라고요. 조금 더가 아니라 심각하죠. 롯데리아 진짜 자기 혁신이 필요해요. 네. 그거랑, 그리고 제가 서울에 갔을 때 네. 친구들이 패밀리 레스토랑을 가자는 거예요. 야, 그거 뭐야, 가족끼리 가는 거야? 그냥 없으니까. 네. 그때 이제 그래, 난 촌에서 왔구나. 뭐 그런 소소한 에피소드들이 있었습니다. 네, 제천 인구 12만의 작은 도시지만 그 안에 볼 거 많고 또 호수도 막 풍경도 좋고 또 옆에 단양이랑 이런 도시 되게 가까워요. 네. 가셔서 뭐 패러글라이딩 이런 것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번지 점프대도 있잖아요, 제천에. 그쵸. 그 청풍 호반 공연을 했던 네. 그 청풍 호반에 리조트가 있고 번지 점프 하는 데가 있어요. 61m인데 네. 그게 그 당시에는 가장 전국에서 높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기록이 깨진 지 오래됐을 거예요. 늘 물고 물리는 거죠. 네, 거기서 번지 점프를 하고, 거긴 또 그 한 가지 그 철제 프레임 안에 번지 점프를 할 수 있고, 또 한쪽은 그 여러분들이
그 엽기적인 그녀, 너무 오래전 영화지만 엽기적인 네. 그녀에서 어떤 롯데월드인가요? 거기서 엎드린 다음에 엎드려서 점점 위로 올라가요. 네. 끌어서 그래서 자기가 딱 당기면 줄이 끊어지면서 엎드린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앞뒤로. 하강하면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 네네. 그게 있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어떤 볼 안에 철제 볼 안에 이제 사람이 안전벨트를 차고 2명 정도 앉아요. 네. 그러면 양쪽에서 그 양쪽에 줄이 달려 있어서 쫙쫙쫙 당기죠. 네. 그리고 딱 놓으면은 그 철제 볼이 상하 운동. 아, 그게 3가지가 동시에 있어요. 내려갈 때 죽여주겠다. 아, 그거는 못 타봤는데 네. 더 무서울 것 같아서 그런 이제 놀이 시설이 있고 그 옆에는 청풍 문화재 단지라고 너무 제천 홍보대사처럼 듣는데 네. 그 댐을 막아서 청풍호가 생겼기 때문에 그 마을 수몰된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거기 문화재 같은 것도 있었는데 그거를 옮겨다가 산 위에 저기 다시 조성을 해놓은. 그건 이제 어린아이들하고 가면은 굉장히 교훈적인 네.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댐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슬픈 역사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누군가한테는 몇 대째 살아온 고향들이 다 음. 스물돼서 사라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지역을 다시는 볼 수 없고. 그 뉴스 때 이제 기록적인 가뭄일 때 뉴스를 보면 네. 수몰민들이 자기들이 있었던 고향 보러. 고향을 보러 그 드러났으니까 물이 아, 없어져서 그런 진짜. 것도 나오고. 그 댐에 얽힌 추억은 어릴 때 그 정치나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네. 충주댐을 가면 그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의 그 기념비 같은 게 있어요. 네. 그때 완공됐으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갔던 때가 아마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 김영삼으로 넘어오고 또 김대중 때 그 사형이 선고되죠. 사형이죠. 그 전두환. 두 친구한테. 네. 근데 그 당시였던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 비석에다가 침을 뱉고 발길질을 하고 에이 나쁜 새끼들 이러던 기억이 나요. 어릴 때. 네. 근데 지금 이제 29만 원 갖고 아직도 마르지 않고 잘 쓰고 계시네요. 자식은 지금 깜빵에서 황제 노역하고 계시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 저희는 이제 제천의 명물 곤드레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송 같이 나와주셔서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김 기사였습니다. 저는 안화백이었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이상하게 얘 여성 호르몬이 그러나? 저 거울을 보면은 부족한 부분이 보여요. 남자들은 원래 거울 보면 자기 잘생겼다고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왜 너무 부족한 부분이 보이지? 여성 호르몬이 나오나? 좋은 엄마가 뜬금없는 소리 하네. 신났네 저요. 나 저런 스타일 형이 좋아. 이게 진짜 자본주의예요. 돈. 이제 진짜 자본주의라고? 사람보다 이제 진짜 자본주의랍니다. 돈이 왜 어떻게 벌든지 중요한 게 아니지. 노력하며 사는 이 준비. 아, 저 형 완전 빨갱이야. 아무리 누가 정의를 외쳐봐도 누군가에게는 수다. 예수가 우릴 구원한다 해도 현실에 목잔 비즈니스만 재벌과 총수는 구원의 하이컨 문배는 빈민의 한탈이라 말하지 하이컨 너는 이건 교육받은 이들이 말하는 현실에서 구원은 하나야 돈이야 전부다. Forgive the world, forgive us God. 여기에 해단은 없어도 가질 수 없는 것에 가위 누린 구욕에 잠들지 못하는 우리. Save the world, save us God. 세상은 온통 바빌론 과실로 집두기로 가린 성에서 인간애를 버린 건 우리. 정치 종교가 다르다 하지만 신봉하는 모습은 다를 것이 없지 않게 서로 옳다 말하지만 뺏는 모습만 반대 결과 숫자 경쟁하는 그럴듯한 범죄 정의와 정의의 정의 다수의 정의 소수의 정의 시대의 정의
그것이 없어진 시대의 정인줄리 연먹어 공산주의 연먹어 자본주의 돈 버는 예술의 시대에 태어난 우린 생충을 존경하고 존경하지 뿌린 바스키아차 밴디와 자본주의랑 자본주의 영업을 합니다. 최고의 작품은 샤넬과 롤렉스야 Forgive the world, forgive us all 여기에 해대는 없어도 가질 수 없는 것에 가위 누는 소유욕에 잠들지 못하는 우리 Save the world, save us God 세상은 온통 바벨론 과실로직 두 길로 갈린 사회에서 인간의 들어오는 갈루니 이념을 나눈 자들도 돈에 몸을 걸지 우린 물질이 시장이 된 세상에 살지 인간의 가치는 그저 자원과 가치 이젠 모두 그게 맞는 거라고만 하는 We against the Babylon. Forgive the world, forgive us God. 여기에 해대는 없어도 가질 수 없는 것에 가위 누네 소유욕에 잠들지 못하는 우리 Save the world, save us God. 세상은 온통 바벨론 과실로직 두 길로 가는 사회에서 인간애를 버린 가는 제천국제영화제 원썸머 나잇 루드 페이퍼